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생균제, 효모제,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들 제품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의 정의와 특성 및 주요 균주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빨강색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자,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균제,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FAO, WHO 등이 2001년에 정의를 내린 바에 의하면 적당한 양을 급여했을 때 숙주동물한테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는 위산과 담즙산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장관에서 서식처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곰부차,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등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과 음료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을 살펴보면 항생제와 연관된 설사 발생 및 설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소화기관 불편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의 유아들의 배앓이 증상과 유아들의 습진과 같은 아토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조산 유아들의 귀사성 장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유당 불소화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급성 소화 감염성 설사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감기와 같은 상기도염 및 소화기 감염 발생 또는 발생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장내 세균 균총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변비, 면역기능 불량, 장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피도박테리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엔테로콕사이 페시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비피도박테리엄 특성,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균주는 비피도박테리엄 롱검이라고 합니다. 비록 젖산을 생산은 하지만 젖산균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람 양성균 진정세균, 즉 유박테리아의 액티노마이세스 하위 집단에 속한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이는 모양 때문에 보통 다형태, 즉 플레모픽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 배제에 사용된 그 어떤 항생제에는 내성이 있으며 편성 혐기성 세균이므로 배양중과 세균수 측정하는 동안에는 산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의 최적 온도는 약 37 내지 41도씨라고 합니다. 또한 비피도박테리아는 유당을 분해해서 젖산과 초산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속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이 균주들을 살펴보면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 아돌레센티스, 애니말리스, 비피덤, 롱검, 브레비어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의 유익한 효과는
담즙산염의 존재하에 발생하기 때문에 담즙산염에서 생존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산균, 즉 락토바실라의 특성. 유산균 배양물은 종종 스타터로 불리고 또는 머리글자 LAB, 래틱 애시드 박테리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포자는 형성하지 않으며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 즉 카텔라제와 질산염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산균은 미호기성, 즉 소량의 산소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며 저온성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저온에 보관을 하면은 젖산균은 급속히 감소하고 반대로 부패 세균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효모 일종인 사카로마이세스의 속중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이균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이는 와인, 빵, 맥주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효모입니다. 또한 사카로마이세스 볼라디는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락토코커스 속중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고 있는 특이균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효 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람 양성 유산균 속으로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실러스 속중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고 있는 특이균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자를 형성하며 그람 양성 호기성 또는 통성 호기성 세균으로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는 항생제 관련으로 발생하는 설사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균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기전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병원균과 영양소 쟁탈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균이 장 상피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직접적인 기량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량작용이라 하면 어느 한쪽이 많으면은 다른 한쪽은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른 말로 DFM, 즉 Direct Fed Microbiores라 하여 직접 먹이는 미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료관리자협회에 따르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DFM의 세균 균주들을 예를 들면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렉티스,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생균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 하면은 숙주동물의 소화기관에서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비소화성 식품의 원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리바이오틱스라 하면은 숙주동물의 소화기관에선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한 세균의 영양소로 되는 물질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바이오틱스에 사용되고 있는 올리고당을 살펴보면 이눌린, 플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락툴로스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눌린과 플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바이오틱스라 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조합하여 상승 효과를 기대한 식품 또는 보조식품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바이오틱스의 제품의 예를 들어보면 비피도박테리아와 플락토올리고당의 조합,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이눌린의 조합, 비피도박테리아 또는 락토바실라이와 플락토올리고당, 이눌린 그리고 갈락토올리고당의 조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일단 살아있지 않는 미생물입니다. 유익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산물이 될 수 있는데 가령 단쇄 지방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식품 성분에서 유출된 화합물, 즉 컬처, 배양물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성분, 즉 미생물 세포벽 물질 또는 미생물 몸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적당량을 투여시 건강과 웰빙에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포스트바이오틱스 예를 든다면 짧은 사슬 지방산인 유기산, 박테리오신, 탄소물질, 효소, 미생물 몸체 그 자체, 추출물, 익스트랙트, 배양물, 컬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균제,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유사 제품인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네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생균제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반면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에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미생물한테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질입니다. 반면에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물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생균제의 대사산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숙주 동물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 그 자체가 쇠약하여 사멸하기 쉽습니다. 또한 열에 취약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사멸됩니다. 그리고 장내에서 유해 세균과 싸움을 한답니다. 반면에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러한 장내 유익한 세균한테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데 섬유소나 탄수화물에서 유래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분말 제품일 경우 열, 저온, 산 등의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로서 유기산, 효소, 배양물, 추출물, 박테리오신, 미생물 몸 자체, 세포벽 또는 미생물의 사체 등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모와 곰팡이균을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모는 일단 균사가 없는 무균사 세균입니다. 단세포 유기체이며 실모양 사상체, 흰색 또는 무색이며 무성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곰팡이는 균사가 있는 유균사 박테리아로서 다세포 유기체이며 형태는 둥글거나 또는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곰팡이의 색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분열은 유성 또는 무성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스퍼질러스 계통 그리고 버섯류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균제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그와 혼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사 제품 3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에파코팜 체험농장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